안녕하십니까, 도국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겁재가 왕한사주에 대한 특징과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겁재는 이렇게 재성을 극합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복록을 겁탈하거나 없애는 신이라고도 합니다. 겁재를. 그리고 재물을 빼앗거나 소모시키는 역할도 겁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간혹 겁재가 사주에서 좋은 역할도 하긴 하는데 보통 겁재 작용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겁재가 왕한 사주들 말하는 것입니다. 겁재는 돈이 있으면 일단 밖으로 나가는 성향, 밖으로 도는 성향을 보입니다. 겁재가 왕한 사주들은 예의를 중시하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타인을 리더하려는 지도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의 얽힘이 많고 치열한 경쟁의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 겁재가 왕한 사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겁들은 보통 큰 인연들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나 능력 있거나 또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보통 좋아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찾게 됩니다. 겁재는 자기만의 세계가 아주 강하고 밖에서는 허영심을 즐기는 단점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비견 겁재가 여기 재성을 극하게 되는데 충국을 심하게 하게 되면은 또는 편재나 칠살과 동조한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주들은 이게 노름 좋아하는 거죠. 도박 같은 거, 투기 이런 것을 일삼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성향도 보이고 겁탈하고자 하는 욕심,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심도 겁재가 왕한 것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겁재가 왕한 사주가 재성운이 오면 재물은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야 되는 그런 재물이라고 보고요. 직원을 둔 사람들은 월급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겁은 인성이 생해줍니다. 이렇게 이걸 생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이렇게 도는 걸 이렇게 이건 생이라고 하는데 인성의 뒷심이 필요하다. 비겁은.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옆에 비겁이 없고 지지의 비겁이 왕하거나 대운에서 겁재가 왕하게 오게 되면 사람들 간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배신이나 실망이 있고 안정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고민에 빠지는 그러한 운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보통 공부도 잘 안되고 합격은 느리고 이것저것 갈아타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의 겁재는 무엇인가 동업적인 성향이라든가 타인에게 밀려가지고 좀 불편한 자리라든가 그런 인맥들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음간들이 이렇게 이걸 음이라고 하는데 얘를 양이라고 하는데 음간들이 양간에 근을 한 사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립욕구가 생기고 동업제의를 받게 되면 사람 관계의 얽힘으로 돈이 나가는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보통 토사구팽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비겁이 많은 사주들은 결혼을 일찍 해서 비겁을 제해주라고 많이 합니다. 여자들은. 그러나 보통 어디 가면 결혼 늦게 하세요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충분히 놀고 취미나 여행을 즐기고 그런 것을 겪으면서 성장한 후에 천천히 마음이 당길 때 정서상 맞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라고 보통 추천을 합니다. 보통 사주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있고
누군가에게 크게 배신당한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개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겁재가 왕한 사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패에서 일어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조셉 머피라는 사람은 재난 속에서 행복의 싹이 숨어 있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힘든 속에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을 내라. 보통 공허한 목표라고 할지라도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만 인간의 행복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목표가 있으면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을 쌓고 살아갑니다. 보통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실패의 경험 속에서 성공의 디딤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성공이 성공을 불러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보통 겁재가 왕한 사주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성공의 디딤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의 가와카미 데스하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죠. 야구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을. 그는 은퇴 후에 자이언츠 감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야구를 하면서 활약을 할 때죠. 이기느냐 지냐의 싸움은 무엇에 있냐? 승리에 대한 집착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겁재가 왕한 사주들은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돈 욕심이 병이고 여자에 대한 욕심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겁재가 비견처럼 변해가지고 내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개운법이라는 것은 겁재가 왕한 사주들은 실패의 두려움을 잊고 성공의 디딤돌, 지금 유명한 사람들을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그 신념에 대한 자기 목표에 대한 것을 성공의 디딤돌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 개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돈 욕심, 여자에 대한 집착, 마음을 비우는 수행과 기도하는 마음, 하심을 갖는다라면 겁재는 스스로 순화되어서 나에게 복을 갖다주는 그러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목이 많은 사주라면 보통 금기나 토가 개운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들은 김씨가 나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씨가 나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씨가 나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토가 이 나무들은 많은 나무들은 넓은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토직업에 대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라면 토라는 것은 우리 같이 종교 철학에 귀해가지고 종교 철학하는 사람들이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그런 실패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복구해 나가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월급쟁이 해가지고 언제 돈 모아서 부자 되냐. 그러려면은 어디다 재테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테크를 하려면은 이게 목일간들은 이 토가, 기토는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갑각기가 있으면 토생우목이라 해서 땅이 갈라지면서 뭐 이게 돈이 뭐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를 베어낼 것인가 아니면 넓은 땅으로서 같이 공존할 것인가. 이 나무는 같은 땅에서 큽니다. 보통 나무들이 땅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공유적으로 이 땅을 쓰게 되는데 좁은 땅에 많은 목은 땅이 갈라지죠. 이런 사주가 사업을 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수일간은 이게 화가 돈입니다. 이렇게 합돼 가지고 사업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그래서 비겁이 왕한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라면 어떠한 개운법을 써야 되냐. 부부끼리 하든가 가족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어 먹거나 또는 혼자 여기저기 벌리다가 두목 세목 하다가 여기 A라는 곳에 벌리고 하다가 이제 폭삭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재물 욕심을 갖지 않고 또는 이게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여자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정신, 마음 수행을 하는 삶으로 전환한다라면 조금은 편안하게 일생을 살 수 있습니다. 보통 만약에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 옆에 겁재, 물상으로 보면 태양이 뜨면 뭐 별이 안 보이기도 하지만 올해같이 뭐 경자년, 경금이 돈입니다. 화일간들은. 그럴 때 사업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크게 재물 욕심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이 비겁에 대한 사업에 가지고 실패를 안 하려면 조직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한다라면 가족 사업, 부부 사업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겁이 왕한 것 중에 겁재가 태거한 사주랍니다. 겁재가 너무 왕한 사주들, 이렇게 겁재가 너무 왕하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많으면 뭐 땅으로서 재물을 벌든가 아니면 이것을 벌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연들을 찾아가서 개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이제 건물이라고 하죠. 목을 건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빽빽하게 나무가 가불이 많은 사주들은 건물을 잘못 사면 재물 손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 많은 사주들은 건물 같은 거는 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토의 직업 땅을 사서 투자를 하거나 간혹 뭐 금이 비견을 제해주면은 건물로도 큰 재물을 벌긴 하는데 그런 사주 참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겁재가 많으면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상관이 왕하면 뭐 그런 것도 해보겠습니다. 뭐 편재가 왕하면, 뭐 편관이 왕하면, 뭐 편인이 왕하면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떻게 개운을 하면서 살아가야 좋은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겁재가 왕하면 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